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것은 사법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이라는 말은 상당히 복합적인 뜻을 가집니다. 말만 들으면 좋게 들리지만 누가 개혁의 주체가 되느냐, 개혁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엉뚱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 판단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조국 장관도 항복했습니다. 자, 오늘 법무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국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 법사위원들이 참여해서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조국의 손을 들었습니다. 조국은 이런 개혁을 하는데 적합치 않은 인물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조국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조국 장관은 상당히 불쾌했는지 아니면 반성을 하는지 상념에 잠겨있는 사진이 하나 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자,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나 공보준칙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정협의가 모양이 참 우습게 됐습니다. 이 사법개혁이니 이런 것 때문에 만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무슨 국토부 관련 사항도 이야기가 되고 조국 장관이 내놓은 이것은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결국 조국 장관은 이 공보준칙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왜? 정경심 때문에.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 조국이 그 신뢰도가 밑바탕으로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지금 조국은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인사청문회 때 했기 때문에 이미 식물장관으로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조국 식물장관. 조국이 하는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도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떻게 사법개혁을 맡기겠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오늘 검찰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규정의 시행을 조국 장관 측의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조국이 항복한 것입니다. 자,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고 하면서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자, 조국 장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제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겠다.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데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누가 듣겠습니까? 또한 문제는 이 수사 공보 이 방법의 준칙을 바꾸는 방안이 개선 방안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문제가 생겼다. 돈을 받았다. 검은 돈을 받았다. 부정 의혹이 있다. 이제 보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나가게 되면 실명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 이 사건 관련 검사는 감찰을 받아야 할 그런 위기에 놓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상당히 권력자들한테는 유리하고 국민들한테는 아주 불리한 그런 방안입니다. 심지어 피의자의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가관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법원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장관이 새 훈령을 직접 개정하며 검찰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
우회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훈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과 다릅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장관의 서명만으로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국은 실패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왜? 민주당도 지금 조국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내년 총선 우리 망하겠다. 조국이 했던 말 다 믿고 조국 장관 표창장 위조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김종민 의원 지금 거의 바보처럼 돼버렸습니다. 왜? 하나둘 드러나는 증거를 보면 이거 분명하게 위조거든요.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은 하겠지만 지금 나타나 있는 것만 봤어도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관, 거짓말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자,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앞장서 주장해온 검사들조차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검찰 내부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를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연구해서 관련자들을 입건했던 사람입니다. 이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조차도 검찰 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이 문제에서 빠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인택 전 지검장이 말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갖는 겁니다. 반면 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국은 과거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자, 이 조국이 과거에 썼던 SNS 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이정현 공보단장, 피의 사실 공표 운운하며 선관위와 언론 맹공, 합법적 단속과 취재활동도 마음에 들지 않기에 이 사건의 파장을 알기에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그만하시길. 다음 2011년 5월 30일 조국의 SNS입니다. 피의 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벌해야 된다. 노통 경우와 달리 은진소의 경우 은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혐의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과거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는 언론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8년 만에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 걸까요? 누가 봐도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포토라인 세우기와 피의 사실 흘리기, 수갑 채우기 등 검찰 수사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던 윤웅글 전 전주지검장도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는 방향은 옳다. 다만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이후에 적용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말합니다. 다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개혁을 할 적임자가 아닙니다. 빨리 때려치우시든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십시오. 자, 조국 장관이 했던 이 과거의 글들을 보면 조국은 결코 지금 이런 공보 준칙과는 정반대 입장을 가했던 학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자마자 뭘 준비한 게 있다고 이렇게 서두르는지 국민들은 다 압니다. 어쨌든 오늘 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협의 첫날부터 조국은 한 방 먹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한번 검찰 압박해버리고 했다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신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